이번 주 토요일 뉴욕 일원의 대규모 친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예고되며 뉴욕시경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오늘 성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4,3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배드버그가 많은 20개 도시 순위에서 뉴욕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입국 6개월이 지나야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학들이 집단소송에 휘말려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대학들이 입학 과정에서 학생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했다는 주장입니다. 뉴욕시 퀸즈의 메트로폴리탄 공원이 들어설 계획인 가운데 1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양측의 시위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지지 세력들이 전국적인 시위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주말 뉴욕시 JFK 공항을 점거할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뉴욕시 경찰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8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Within Our Lifetime 계정은 깃발과 배너, 시위 문구를 쓴 차량을 몰고 JFK 공항으로 집결하자고 촉구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 주최 측은 이번 토요일 정오를 기점으로 브루클린 카라반 차량을 몰고 와 샬리 치솔름 파크 웨스트 주차장에서 집결해 시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 1시에는 자메이카 스테이션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 JFK 4터미널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공항 일대를 점거한다는 계획을 밝혀 뉴욕시경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이번 토요일 정오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에서 The Whole City to Come Together 이름으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도 JFK 공항 내에 위치한 벤윅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친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이어간 시위자 26명 이상이 뉴욕시경에 체포된 바 있으며 이들은 Free Palestine, Divest from Genocide라는 등의 배너를 들고 시위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위로 인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으며 여행객들은 트렁크를 끌고 그들의 배너 밑으로 통과해 지나가야 하는 등 통행에 불편을 빚었습니다. 지난달 LA 국제공항에서도 공항 진입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시위를 벌인 시위자 3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뉴욕시 행정부가 성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뉴욕시로 거듭나기 위해 4,30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투자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으며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정폭력, 출소한 여성 전과자, 소외된 성소수자들이 갈 곳 없어 부당한 상황을 인내하지 않도록 주거의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오늘 뉴욕시 내 성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4,30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애덤스 뉴욕시장은 오늘 뉴욕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성뿐 아니라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성적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여성 친화적인 뉴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에는 무려 4,3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자신이 어릴 때 어머님이 생계 유지를 위해 3가지 일을 하셔야만 했다며 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여성들은 급여 및 진급에 있어서 남성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성차별을 겪어야 했으며 성평등 시스템에 있어 문제가 존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뉴욕주 내 여성들은 남성이 1달러를 받을 때 86센트밖에 받지 못하며 흑인 여성의 경우에는 이보다 못한 64센트, 히스패닉계 여성은 남성의 절반에 가까운 57센트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 뉴욕시 주택개발부 시장은 여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대우, 안전, 주택 등의 지원과 접근성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열악한 대우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여성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각 부처와 자선단체, 학계,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여성이 성공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뉴욕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을 통해 뉴욕시 행정부는
성적 불평등, 인종 간의 임금차별화를 없애고 소수인종 임신 여성들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지원에 나서 의료적인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폭력으로 시달리고 있는 여성과 여성 전과자, 저소득층 성소수자들은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갈 곳이 없어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 거주 안정 서비스를 제공해 원치 않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가 이들을 품어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전국에서 bedbug, 즉 빈대가 많은 20개 도시 순위에서 뉴욕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도시 내 bedbug 문제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행 중 호텔 객실의 매트리스 체크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정기적인 검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충 처리 전문 회사 오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배드버그가 가장 많이 발견된 도시는 시카고로 4년 연속으로 빈대가 가장 많이 출몰하는 도시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드버그 방역을 위한 서비스 요청 건수가 많았던 뉴욕이 2위, 필라델피아가 3위를 차지했으며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에크런 지역이 4위로 뒤를 이었으며 5위는 LA가 차지했습니다. 전체 순위 중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스버러는 25계단 상승해 18위를 기록해 작년 한 해 가장 심각한 빈대 증가율을 보였으며 밀워키는 15계단 상승해 25위에 올라 역시 빈대 출몰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와 버팔로는 각각 41위와 42위에 올라 작년 한 해 동안 빈대 박멸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룬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키는 빈대 징후가 있는지 집에서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빈대는 날개가 없고 작고 납작한 타원형 몸체를 가지고 있으며 흡혈성입니다. 특히 매트리스 택과 솔기, 베이스보드, 헤드보드, 전기 콘센트와 액자 뒤와 같은 장소를 꼼꼼히 체크할 것이 권고됩니다. 여행 중에는 매트리스 이음새, 가구와 헤드보드 뒤에 잉크색 얼룩과 같은 감염 징후가 있는지 체크하고 베이스보드 뒤나 찢어진 벽지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의류를 높은 온도로 최소 30분에서 45분 동안 건조기로 돌린 후 보관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뉴욕에서 빈대 신고 건수가 모두 2,66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루클린의 빈대 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증가한 928건이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건강보험당국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 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합니다. 이는 미주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에 대한 한국 건강보험 적용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것으로 4월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이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추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 기준 요건 등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나 미영주권자 등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 가족이 있더라도 한국 입국 후 체류 6개월이 지나야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뉘는데 이미 2019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별도 가입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학, 일반 연수 초중고생,
비전문 취업, 영주, 결혼, 이민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 국민도 즉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영사관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당국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재외국민이 해외 이주 신고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주 목적이 없는 비자로 해외 장기 체류한 한국인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당국은 해외 이주 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신분 확인에 필요한 기관들이 협업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나 재외 국민이 한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두고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수술이나 고액의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주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1조 4,915억 원인데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등에 쓴 급여비는 9,200억 원으로 5,715억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상위 명문 대학들이 집단 소송에 휘말려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들 명문대가 입학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예일과 컬럼비아, 브라운, 듀크, 에모리대 등 5개 대학이 집단 소송 원고들에게 모두 1억 450만 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각종 대학 순위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이들 대학이 집단 소송에 휘말린 것은 장학금 입학 제도 때문입니다. 대학 학비가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국가로 꼽히는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대학들은 학비를 낼 능력이 있는지는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원자들은 원서를 내는 과정에서부터 학비를 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실제로 지원자 중 합격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대학이 학생의 경제적인 능력을 입학 과정에서 고려한다면 이는 연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한 학생단체는 합의금을 내기로 한 5개의 대학을 포함해 코넬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조지타운, 펜실베니아대 등 모두 17개의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측이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한 결과 학생들이 더 저렴하게 교육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다만 이번에 합의금을 내기로 한 대학들은 불법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브라운대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유에 대해 소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전념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 퀸즈에 북한 문화시설 단지인 메트로폴리탄 공원이 들어설 계획인 가운데 해당 지역에 250개 이상의 시설이 들어서고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건설 프로젝트에 카지노 건설이 포함돼 있어 일부 지문들과 지역 리더들이 반대 이사를 표해 난관이 예상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퀸즈 메트로폴리탄 파크 조성은 약 50에이커에 달하는 대규모 복합 문화공원 건설 프로젝트로 약 250개 상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5,000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뿐 아니라 연간 약 3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소비와 기업의 이윤 창출로 이어지며 거주민과 사업자, 방문객들 모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 경기장 옆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에 대규모 복합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단지 내에 세계 70개국에서 167개 카페 오픈에 참여하고 호텔만 23개가 들어서며 카지노 건설까지 포함한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로 뉴욕 매츠 구단주 스티븐 코헨과 하드락 인터내셔널이 약 80억 달러를 투자해 50에이커에 달하는 주차장 부지를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파크로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하드락 인터내셔널 짐 앨런 회장은 메트로폴리탄 공원은 1년 내내 언제 찾아와도 즐거운 문화, 음악, 카지노, 식사, 숙박, 쇼핑이 가능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해안가에서 놀고 이곳에와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엔터테인먼트 메카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수천 개 이상의 일자리 제공에 있어 지역사회 주민들과 여성 및 소수인종 등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인력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 개발 계획 안에는 카지노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뉴욕주 의회를 통해 토지 용도 변경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며 현재 일부 지역 주민들과 제시카 라모즈 주 상원의원이 카지노 건설은 지역사회 및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상무부는 2023년 10월에서 12월 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연율 환산으로 3.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2% 정도였고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경제지표에서 자동 산출한 GDP 나오는 2.4%로 예측했는데 이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서 9월 분기 4.9%보다 둔화했지만 개인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면서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고 시장에서는 관측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는 미국 경제의 순항 속도를 1.8%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GDP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2.8% 늘었습니다. 10월에서 12월 분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전반으로 진정하는 한편 임금 상승률은 5%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마리화나 통제위원회는 21세 이상 성인이 주택에서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구제안을 공개했습니다. 가구당 최대 5파운드의 꽃 봉오리 농축물을 보유할 수 있고 최대 6개의 마리화나 식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화분은 21세 미만의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게 해야 하며 주거지 한 곳만 허용합니다. 한 명이 여러 주거지에서 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방법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이므로 뉴욕 시형 아파트 섹션 8 하우징 거주자는 재배할 수 없습니다. 적자를 겪고 있는 뉴저지 트랜짓이 오는 7월 1일부터 주 저녁에 버스와 기차 네트워크 요금을 15% 인상하고 이후 매년 3% 무기한 추가 인상합니다.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9년 만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팬데믹 당시 선보였던 플렉스 패스를 없애는 등 적자 줄이기에 나섰지만 승객 증가세가 이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승객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약 80%에 불과합니다. 인상안에 따라 저지쇼어를 따라 톰스 리버에서 맨하탄 미드타운에 있는 포트 오토리티 터미널까지 가는 버스 티켓은 $3 15센트 오른 $24 40센트가 됩니다. 프린스턴 정션에서 출발하는 편도 티켓 가격은 $2 40센트 오른 $18 40센트입니다. 최근 반유대주의 논란으로 하버드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 총장들이 잇따라 물러난 가운데 이들 학교와 같은 아이빌리그 소속인 코넬 대학에서도 총장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코넬대 동문이자 중요 기부자인 기업가 존 린세스는 코넬대 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마사 폴락 총장과 마이클 코플리코프 교무처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또 학교 측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관련 프로그램과 인원을 없애고 자유로운 탐구와 열린 토론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코넬대 표현의 자유 동맹도 총장 사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소속된 몇몇 부유한 동문들은 학교 측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부를 중단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